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DJ 비자금 추적자 마지막 만기 출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비자금 북한 내 유입 추적은 대북 관련 고유 업무에 속한 것으로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몰아 관련자들에게 1년 내지 3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했습니다. 이르되 죄가 아닌 죄를 만들어 정권 내내 감옥에 가두어 만기 출소시키는 등 포악한 편가르식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들 국정원 희생자들은 최종욱 전 차장, 김석규 전 방첩국장, 그리고 이번 선거날 마지막 만기 출소한 사람이 김승현 전 국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DJ 비자금 추적은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으로서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적국인 북으로 비밀리에 유입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업무며, 이를 정치 관여로 몰아붙인 것은 문 정권의 정권적 보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한풀이로도 보여집니다. DJ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입수된 것은 이미 2009년 봄 국정원이 첨보망을 통해 김대중 비자금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첩보를 베이징서 입수하고 이어 2010년 5월 시애틀 파견관이 DJ 측에서 이탈한 현지 사람 스스키라는 교포로부터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두 가지 소스로부터 이를 확인했었습니다. 국정원은 최초 2009년 여름 시애틀 주재 파견관으로부터 9월에 있을 평양 과학기술대학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인 한국계 미국인 테리 스스키를 만났었습니다. 이어 2010년 상반기 스스키는 파견관에게 김대중 비자금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국정원의 해외 주재관들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물증의 핵심은 스스키 씨가 보여주기만 했던 북한으로 보낼 1억 달러 수표 사본으로 이것이 입수된 때부터였습니다. 입수 자료는 스스키가 1억 달러 수표 사본 및 김홍걸, 김대중 삼남과 미국 내 비자금 관리자 전성식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 등 자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내 박윤준 전 국세청 국장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의 협조를 얻어 미국 국세청 INS과 긴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김대중 첩보를 제공한 한국계 미국인 테리 스스키는 미국 내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불, 동부에 7억 불이며 서부는 한스 루이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스 루이, 김홍골, 이희호 등이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즉 김대중 삼남 김홍골이 운영하는 회사 및 중국에 있는 상계 회사를 순차로 거쳐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송금되려 한다는 첩보였으며, 이 돈은 전성식 씨가 이희호 여사에게 평양과학대에 기부할 것을 건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미 교포 김진경 목사가 평양과학기술대 총장인데 이 돈을 최종적으로 평양과학기술대로 들어가도록 북한 당국에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2018년 5월 월간조선이 보도한 자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2대 국정원장으로 박지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 비자금 의혹과 박지원 후보자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 5월경 국정원이 중국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중국 베이징에 동방가리 화성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인민폐 40억 위안 약 5억 불 한화 6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했는데 이 돈이 DJ 일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감사로 등재된 사람은 김대중의 삼남 김홍걸이었습니다. 국정원 입수 첩보에 의하면 DJ와 이희호 씨가 방중했을 때 박지원이 수행했던 적이 있다면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들 세 사람의 방중이 중국 내 비자금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들어온 첩보를 바탕으로 DJ 비자금 중 일부가 중국 동방가리 화상이라는 회사를 통해 북한 특히 평양과학기술대에 유입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DJ 비자금이 대북 관련성에 대해서 더 많은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공작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DJ 부부가 동방가리 상무 개업식에 참석했는데 동방가리 화상무는 2009년 2월 설립 때 같은 해 6월 10일 등록됐다는 것이 이 회사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이 기간 중 DJ 부부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DJ 부부는 동방가리 화상무 개업의 즈음에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4일 DJ 부부는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찾은 것입니다. DJ는 5월 6일 베이징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기와 첩보의 정황상 DJ 부부는 이때 동방가리 화상무 개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DJ 부부를 수행한 이 중 한 명이 바로 현 박지원 국정원장이라고 합니다. DJ 부부와 박지원은 시진핑 당시 중국 부주석과 만나 사진 촬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DJ 사망 후 이듬해인 2010년 이희호 씨가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자격으로 3월 6일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선전과 홍콩을 방문했는데 이 시기에 이희호 씨만 방중길에 올랐는데 이때도 박지원이 이희호 씨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DJ 비자금 사건은 김홍걸, 전성식 등의 관리하에 동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새 정부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액이 어떻게 미국으로 유입되는지 경위도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정치 관여라는 제목은 문정부가 전 정권 보복성 징벌을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실체를 낱낱이 밝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국정원 전 간부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상의 자료는 데이비든 사업 관련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월간조선 보도 자료를 참고하심을 밝혀둡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